항산화 성분 중에서 코큐텐이 가장 우수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명지입니다. 봄이 오니까 날씨가 정말 좋아졌죠. 특히 겨울 내내 집에만 있어서 몰랐는데 봄이 되니까 갑자기 한 살 먹은 느낌이 팍팍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있죠. 바로 항산화. 아마 코엔자임 Q10, 그러니까 코큐텐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정확히 뭐지? 코큐텐이 왜 중요한 거지? 항산화는 또 뭐야?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저 명주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항산화부터 코엔자임 Q10까지 완전 쉽게 재밌게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코엔자임 Q10과 코큐텐 같은 원료일까요? 다른 원료일까요? 정답은 바로 같은 원료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왜 이름이 두 개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 저를 도와줄 든든한 파트너가 있죠. 바로 챗GPT!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코큐텐. 이거 왜 이름이 달라? 코엔자임 Q10과 코큐텐은 같은 물질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이 성분의 공식적인 화학 명칭이에요. 코큐텐은 이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일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는 코엔자임 Q10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코큐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한국, 일본 등에서는 코큐텐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할 수 있고 서구권에서는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 일반적으로 사용돼요. 즉,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분이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코엔자임 Q10, 코큐텐, 코큐텐 중 어떤 표기가 되어 있어도 동일한 영양소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GPT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소금을 원래 나트륨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소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엌에 가서 나트륨 좀 가져와라 이런 말은 안 하니까 코엔자임 Q10도 쉽게 코큐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기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의미라는 거. 그럼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코큐텐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큐텐이 뭔지 궁금하시죠? 코큐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항산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가 중요하다. 항산화 성분을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영어로는 Reactive Oxygen Species, 줄여서 ROS라고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숨 쉬고, 걷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에서 에너지를 쓰죠. 이걸 대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등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로 활성산소가 생겨요. 근데 이 활성산소 적당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특히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처럼 예민한 세포들이 활성산소의 주요 타겟이 된다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노화가 발생되어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라는 말이 생긴 거죠.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 원자의 중심에는 핵, 그 주위를 도는 작은 입자가 바로 전자이겠죠. 그런데 활성산소는 자기 전자를 잃어버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자나 세포가 전자를 훔치듯 빼앗는데요. 이 상태가 바로 제가 앞에서 정상세포를 공격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산화 성분은 자신의 전자 하나를 내어주고 활성산소를 안정된 상태로 바꿔줘요. 우린 이걸
활성산소를 제거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CoQ10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CoQ10은 항산화 성분이지만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CoQ10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장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데노신 3이산이라고 부르는 ATP를 만들어요. 만약 인간이 스마트폰이라면 ATP는 바로 배터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CoQ10입니다. 즉, CoQ10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돌아가고 에너지도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CoQ10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맞아요.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CoQ10이 항산화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CoQ10이 에너지도 만들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높은 혈압 감소까지? 이걸 다 해낸다고? 진짜야?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먼저 첫 번째 인체 적용 시험을 보시면 제2형 당뇨병 환자 50여 명에게 12주간 CoQ10 100mg을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총 항산화능 TLC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험에서는 31세에서 75세의 남녀 74명에게 12주간 CoQ10 100mg을 1일 2회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이 질문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CoQ10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고 들었는데요. 항산화 성분 중에서 CoQ10이 가장 우수한가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궁금해지시죠? 항산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몇 개 있어요. 비타민C는 강력한 수용성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에요. 셀레늄은 미네랄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 증진과 세포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oQ10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o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성분이에요. 즉,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유일한 성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특히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기도 한 만큼 단순한 항산화 작용을 넘어서 에너지 생성과 혈압 건강까지 챙기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죠? 결론적으로 최고로 좋은 항산화 성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 몸의 에너지와 혈압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oQ10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기다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CoQ10을 꾸준히 먹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CoQ10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유비퀴논, 유비퀴놀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CoQ10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자, 맞아요. CoQ10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비퀴논과 유비퀴놀 형태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비의 단어 어원을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유비는 라틴어로 everywhere,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CoQ10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필수적인 조효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CoQ10은 원래 유비퀴논 형태입니다. 유비퀴논은 CoQ10의 기본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유비퀴놀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CoQ10을 사용할 때 유비퀴논을 활성화시켜서 유비퀴놀 형태로 변환한 뒤에 사용을 하는데요. 유비퀴놀은 이렇게 유비퀴논을 활성화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비퀴논과 유비퀴놀 어떤 CoQ10을 먹는 게 좋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 정말 정답이 없어요. 지금 제 옆으로 지나가는 논문들 막 보이시죠? 이 논문은 유비퀴논을 추천한다는 논문이고요. 또 지금 옆에 열심히 지나가고 있는 임상실험 결과는 유비퀴놀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논문, 임상실험, 그리고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이걸 더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유비퀴논을 섭취하면 필요한 만큼 유비퀴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즉 유비퀴논과 유비퀴놀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기에는 개인의 몸 상태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CoQ10을 챙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항산화 작용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섭취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oQ10 수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합니다. 특히 CoQ10은 20대의 최고치를 보여주지만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리 왕창 먹어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아쉽게도 CoQ10은 몸속에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몸속에서 사용되고 나면 그때그때 섭취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성분이죠.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럼 20대 때는 CoQ10 안 먹고 30대부터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쯤 되면 제가 다시 불러야 할 그분이 있는 것 같아요. GPT야 다시 한번 나와줄래? 20대에도 CoQ10이 필요할까? CoQ10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성분이자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한 20대는 CoQ10이 충분히 생성되므로 보충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oQ10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운동량이 많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 2. 잦은 피로와 에너지 부족을 느끼는 경우 3. 심혈관 건강이 염려되는 경우 4. 항산화가 필요한 경우 흡연, 환경오염, 스트레스. 자, 그런데 이 밑에 이어지는 게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답변인 것 같아요.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저하제, 예시로 아토르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등을 복용하는 경우 CoQ10 보충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스타틴을 복용하면 CoQ10이 부족해질까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CoQ10 합성도 함께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CoQ10 수치가 감소하여 피로감, 근육통, 근육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스타틴 복용 시 CoQ10 복용이 추천되는 내용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CoQ10 보충이 근육 관련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논문. 스타틴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증상을 CoQ10이 긍정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코엔자임 Q10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함께 살펴봤는데요. 20대들도 필요한 CoQ10, 20대보다 더 위에 계신 연령대 분들은 CoQ10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식약처가 권장하는 CoQ10의 일일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에서 100mg 정도인데요. 지금 표를 보니까 소고기는 100g당 3.05mg, 고등어는 4.3mg, 연어는 0.85mg. 그런데 아무리 소고기랑 고등어랑 연어를 좋아한다고 해도 CoQ10 100mg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막 3kg씩이 넘는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거 가능해요? 자,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CoQ10 섭취가 가장 현실적이겠죠? 건강기능식품으로 CoQ10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체내 CoQ10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CoQ10 현명하게 챙겨봐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CoQ10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CoQ10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 저 명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텝 1! CoQ10 함량부터 체크! CoQ10은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인 90에서 100mg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CoQ10 1일 함유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스텝 2! 흡수율을 높이는 연질 캡슐. CoQ10은 지용성이라 흡수율이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젤 형태의 연질 캡슐이 일반 캡슐보다 흡수율이 뛰어나요. 그러니 이왕이면 연질 캡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스텝 3! 궁합이 좋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가? CoQ10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과 효과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미노산은 CoQ10 생합성 원료고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엽산은 CoQ10 생합성을 촉진한다고 하네요. 또한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 원료는 CoQ10의 항산화 효과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CoQ10과 찰떡궁합인 영양소들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고르면 좋겠죠? 이제 CoQ10 꼼꼼히 따져서 똑똑하게 CoQ10을 선택하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봄나들이 가야 되는데 아우 나도 활력이 좀 필요하다
항산화 관리가 필요하다. 높은 혈압에 도움을 받고 싶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딱 한 단어로 정리되시죠? 맞아요. 바로 코큐텐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 재밌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명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